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이름의 전성배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이혼 후 자녀의 성과 본을 엄마의 성과 본으로 변경 신청하는 경우에 어떤 경우에 허용될 수 있고 어떤 경우에 제한될 수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녀 성본 변경의 법리적 쟁점과 실무적 판단 기준, 호주제의 정원과 가족법 패러다임의 극적 전환, 과거, 혈통과 가부장적 질서, 절대적 부성주의, 출생자녀는 예외 없이 아버지의 성과본을 따르는 혈통 중심의 공식. 그런데 2005년 민법이 개정되어 호주제가 전면 폐지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자해복리를 최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781조 제6항을 신설했습니다. 즉, 자녀의 성과본을 변경할 수 있는 규정입니다. 국가가 행정적 목적보다 개별 아동의 실질적 행복과 이익을 상위 가치로 격상시켜서 기계적 제한 없는 유연한 법리적 규정을 둔 것입니다. 대리쪽 소송이 아닌 국가의 후견적 개입, 라류 가상 비송 사건. 일반 민사소송은 대심적 구조로 대립하는 원피고가 있습니다. 또한 변론주의를 통해 당사자가 제출한 증거만을 심판으로 삼습니다. 그러나 성본 변경 심판은 비대심적 구조로 상대방이 없는 일방 청구이고 직권탐지주의, 법원이 스스로 실체를 파악하는 구조입니다. 피고는 없습니다. 친부의 격렬한 반대나 부모 간의 이면적 합의조차 단일 변수에 불과합니다. 국가는 사법적 후견인으로서 자녀의 신분적 귀속을 직권으로 재편성합니다. 은폐된 진실을 감별하는 도구, 가사조사관의 과학적 해부, 부모의 일방적인 주장, 편향된 진술서, 상대방 비방, 표면적 이유. 가사조사관은 심리학, 아동학 전문 지식을 바탕으로 대면 면접, 실지조사, 심리검사를 병행합니다. 부모 자녀 간 질적인 애착관계, 자녀의 진정한 의사와 발달 단계, 청구인의 이의적, 보복적 동기 개입 여부를 조사합니다. 법관의 심증 형성을 위한 결정적이고 객관화된 자해복리 증거력을 제공하게 됩니다. 대법원 리딩 케이스, 엄격한 비교 형량 프레임워크, 현상 유지 리스크와 현상 타파 리스크, 내부적 정서 통합의 방해, 재혼 가정 내 양부, 형제와의 이질감, 대외적 편견 및 제약, 학교 생활에서의 오해와 심리적 위축, 자아 정체성의 심각한 혼란, 기존 혈연 유대 관계의 급격한 단절, 비양육 친해의 상실감 유발 및 부양 양육비 의지 상실 우려. 철저히 어른의 관점이 아닌 자녀 입장에서 장기적 실효성을 형량, 객관적 복리에 부합할 시 원칙적으로 성본 변경을 허가하게 됩니다. 현미국 앞의 실무 사례, 제주지방법원 사건입니다. 2015년 2월 이혼한 모가 단독 양육권자로 지정되었습니다. 친부는 월 30만원 양육비 지급 및 월 이외의 면접 교섭을 원만히 이행 중이었습니다. 엄마의 청구, 첫째 자녀가 어린이집에 등원 중 곧 부모의 성이 다름을 인지하게 되고 결손가정이라는 대외적 편견에 직면할 것이 명백하다. 자녀의 복리를 위해 선제적으로 엄마의 성으로 일치시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대법원의 외부적 불이익을 정확히 조중한 이 합리적 청구는 왜 기각되었는가? 표면적 명분과 이면적 현실의 충돌, 가사조사관의 발견. 청구인의 표면적 명분은 자녀의 사회적 편견 방지 및 정체성 보호. 그러나 가사조사관은 그 이면의 내면의 현실을 파악했습니다. 친부의 성실한 헌신, 법적 의무를 넘어 자녀와 굳건하고 건강한 애착관계를 형성 중이었습니다. 청구인의 불순한 동기, 과거 파탄 원인, 친부의 일방적인 소송에 대한 억울함, 깊이 남아있는 전 배우자에 대한 징벌적 보복 심리와 사적 원한이 있었습니다. 제도를 전용한 권리 남용, 성본 변경은
전 배우자를 삶에서 강제로 배제하기 위한 심리적 압박 수단이 될 수는 없습니다. 인과관계의 극적인 역전, 파괴적인 2차 파급 효과, 청구인의 기대, 성본 변경에서 어린이집 편견 해소하고 자녀의 복리를 증진한다. 법원의 현실적인 예측, 성본 강제 박탈하게 되면 친부의 극심한 소외감, 부모 소외 증후군이 발생, 치명적인 결과, 혈통적 연결감을 상실하게 되면 자발적 양육비 지급 및 면접 교섭의 고의적 중단이 예견된다. 기호적 일치감, 이름표를 얻기 위해 생존을 위한 경제적 지원, 양육비와 정서적 교류, 면접 교섭이라는 핵심 복리 인프라를 일거에 파괴하는 자의적 결과가 초래될 수 있습니다. 진단적 타임폴로지, 적극적 인용 허가가 돌출되는 사실관계 패턴, 장기간의 재혼 및 유대, 수년 이상이 경과되었고 양보를 실질적 아버지로 인식하고 있고 친양자 입양 절차를 병행할 때 압도적 인용 가능성이 있습니다. 생부의 부양 방기, 악의적 양육비 미지급 및 장기 교류 단절, 의무는 버리고 권리만 주장하는 친부의 반대는 배척할 수 있습니다. 성년 자녀의 주도적 청구, 사회적 정체성이 이미 모해성으로 굳어진 상태라서 정체성 혼란의 우려가 없습니다. 가정폭력 트라우마, 친부의 성 사용 자체가 심각한 고통을 유발하는 경우 즉각적 단절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기각이 도주되는 제한적 사실관계 패턴이 있습니다. 친부의 원만한 의무 이행, 양육비 정기 지급 및 긍정적 애착관계를 지속, 기존 관계의 인위적 절단은 불가합니다. 초단기 재혼, 1년 미만의 짧은 재혼, 새로운 가족 공동체의 영속성에 대한 시간적 검증이 아직 부족합니다. 보복적 의도 및 압박, 양육비 촉구나 면접 교섭 방해를 위한 징벌적 카드, 가사조서를 발각 시 철퇴를 맞을 수 있습니다. 취약 전 영유아, 2살에서 5살까지 사회적 편견 노출 확률이 극히 낮습니다. 스스로 의사결정이 가능할 때까지 보수적 유보가 필요합니다. 가사법의 삼각지지대, 면접교섭, 양육비, 성본 변경의 상호작용적 본질, 자녀의 성본 결정권, 혈통적, 가시적 연결고리, 비양육친의 양육비 부양 의무, 비양육친과 자녀 간의 면접교섭권. 이 세 가지는 분리된 권리가 아닙니다. 비양육친에게 성은 희생적 투자를 견인하는 근원적 심리 기제입니다. 상징적 기둥, 즉 성본을 부수면 경제적, 정서적 기둥도 함께 용서에 붕괴할 수 있습니다. 억제 원칙과 권리 남용의 한계. 확립된 신분적 현상을 뒤집기 위해서는 현상 유지보다 압도적이고 명백한 복리의 우위가 철저하게 입증되어야 합니다. 양육권 변경 심판 기준과 동일한 궤도입니다. 권리 남용의 엄단. 자녀의 인격적 포질을 사적으로 처벌하거나 고통을 주기 위한 치졸한 협상 카드로 사용하는 행위는 엄격히 배척되어야 합니다. 법적 강제 절차, 즉 이행명이나 감치 등을 우회하는 손쉬운 복수수단이 될 수 없음을 말합니다. 결론 및 핵심 시사점입니다. 행정적 공시에서 실체적 진실로, 직권탐지주의와 가사조사관을 통해 부모의 이기적 동기를 걷어내고 자녀의 장기적 안녕을 감별합니다. 표면적 편견보다 실질적 생존, 성씨의 불일치로 인한 불편함보다 비양육친의 양육비 단절과 면접교섭 포기가 초래하는 파괴적 결과가 압도적으로 큽니다. 이름표는 전리품이 아닙니다. 자녀의 성은 이혼 후 전 배우자를 지우기 위한 심리적 배출구가 아니라 자녀의 경제적, 정서적 복리를 지탱하는 최후의 인격적 닻이 되어야 합니다.